무설탕, 설탕이 아닌 무설탕으로 그러니까 설탕 대신 메가 조청, 발효액 전용 메가 조청으로 골드솔트 효소 소금과 잘 화합을 시켜서 이 개복숭 발효액, 매실 발효액도 마찬가지겠죠. 동일한 제품입니다. 예. 일단 매실이든 개복숭이든 이 꼬다리를 잘 떼주고요. 이런 꼬다리 말입니다. 꼬다리 떼주고, 매실도 그렇고 개복숭도 그렇고 이 씨앗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이 독성이 있거든요. 이 독성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씨앗을 빼면 되겠죠. 씨앗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서 빼든지, 뭐 씨앗을 뭐 분질러서 빻아서 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빼야 되겠죠. 그러나 그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 매실이든 개복숭이든 이 씨앗 속에 있는 아미그달린을 제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죠.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가지는 끓이는 것입니다. 이 매실을 한마디로 푹푹푹푹 삶고 데치고 끓이면 됩니다. 그건 좀 이상하죠. 그러면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발효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오고 들어왔던 말들이 보면은 뭐 설탕에다 1:1로 담근다, 뭐 설탕에 재운다, 이것을 발효라고들 말씀들을 하셨는데요. 지금은 과학이 그것은 발효가 아니고 청이다, 절임이다, 매실청이다, 매실절임이다 하고 지금은 이제 밝혀졌거든요. 즉 다시 얘기하면은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이 설탕이나 소금 같은 이런 종류의 성질들은 이런 매실 같은 거와 설탕이 이렇게 혼합이 됐을 때 이 매실 속에 있는 수용성 폴리페놀, 수용성 성분, 즉 수분이 빠져나오는 겁니다. 왜? 삼투압에 의해서요. 우리가 소금만 삼투압을 일으키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설탕도 삼투 현상을 일으킵니다. 설탕에 재워 넣으면 물이 쭉 빠져나오죠. 그게 바로 삼투에 의해서 나오는 물 빠짐이거든요. 예. 그러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삼투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것은 수용성 폴리페놀. 우리가 보통 이런 매실 같은 데 보면 약 한 20% 정도의 이 수용성, 80% 정도의 지용성 폴리페놀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설탕의 삼투에 의해서 일어나는 매실에 액이 생긴 거, 이것은 매실청은 20% 폴리페놀 밖에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매실의 효능의 20%도 빼먹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그러나 향기는 매실향이 그대로 있고 매실의 좋은 성분도 약간 20% 정도는 남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수용성 성분만. 그래서 뭐 효과가 없다 소리는 하지는 못합니다만은,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설탕을 먹는다는 것도 좀 우리가 깊이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는 일단 매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거고요. 물론 개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복숭아, 매실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방식은 이 매실이든 개복숭이든 가능하면은 매실은 청매실, 푸른 매실로 하지 말고 황매실이나 홍매실, 잘 익은 매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발효의 방법은 이 매실과 이 발효액 전용 조청, 저희가 이
제가 이 OEM을 해서 특별히 만드는 것입니다. 저온 농축 방법으로 해서 효소가 살아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고요. 이 발효액 전용 조청과 저희 골드솔트 효소 소금을 혼합하게 됨으로써 이 발효를 촉진을 시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우선 무설탕 발효액 전용 조청, 이 조청과 이 매실과의 비율은 어느 정도냐? 매실, 개복숭 동일입니다. 매실 100으로 봤을 때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매실이 지금 10kg이다 했을 때, 조청, 저희 발효액 전용 메가 조청은 역시 100을 넣을 것이냐, 아니면 이 100보다 적게 넣을 것이냐인데, 예를 들어서 매실이 10kg이면 조청도 10kg을 넣는다. 이게 가장 일반적인,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 누구나 실패하지 않는 방법. 그렇지만 약간 이 고수가 되면은 매실 10kg에 조청 5kg 사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발효액이 나옵니다. 그러나 관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매실 발효액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관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일단 매실 10kg 더하기 조청, 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kg 정도 넣습니다만은 10kg을 넣든 상관없습니다. 이랬을 때 합쳐보면은 16kg입니다. 그러면 저희 이 골드솔트 효소소금, 발효를 촉진시키는 골드솔트 효소소금을 어느 정도 넣을 것이냐? 0.3%요. 그러면 1000분의 3의 1000이죠. 그럼 16kg이니까 약 45g 정도 되겠죠. 그러나 45g 정도에서 더 넣으면 좀 짜질 가능성이 높고요. 덜 넣으면은 싱겁, 이런 좀 이상하겠지만은,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짜다 하는 이런 나트륨 성분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조금 많이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많이 넣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그 점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이 매실과 발효액 전용 조청과 골드솔트 효소소금으로 일단 재웠다고 칩시다. 그러면 약 한 6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, 이 조청이, 찐득찐득한 조청이 이 골드솔트 효소소금과 만나면서 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발효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죠. 그러면은 찰랑찰랑 하거든요. 그런데 매실이 우리가 보통 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통에 80% 정도만 채우라 그러잖아요. 위에 20% 정도는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놔둔다는 뜻이거든요. 그리고 뚜껑을 꽉 닫은 상태에서 한번 거꾸로 착 돌리주면 칙 하고 약간 공기 구멍이 생깁니다. 그 정도에서 보관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일단 6시간 정도 지나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은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매실이 위에 조금 이렇게
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물 위에 있는 매실이 좀 보입니다. 그런데 그럼 이 위에 발효조청과 이 발효액의 위에 떠 있는 이 매실이 있으면은 이 하얗게 곰팡이가 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잘 이래 흔들어줘서 RA를 섞여주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더 잘하시려고 손을 넣어서 이렇게 젓는다든지 뭐 수저를 넣어서 이렇게 국자 같은 걸 넣어서 젓는다든지 괜찮습니다. 괜찮은데 문제는 깨끗이 한다고 씻어서 물이 묻은 국자나 물이 묻은 손으로 했을 때 갱물, 이물이 들어가게 되면 상합니다. 그래서 뭘 넣어서 젓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젓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매실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이 건지는 3, 7, 21일 보통 이제 3주 정도 지나면 건더기를 건져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 이유는 이 매실 같은 건더기도 아깝잖아요. 이 건더기를 매실 장아찌를 한다든지 해서 재활용해서 쓰시라는 뜻으로 우메보시를 만든다든지 21일 만에 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런데 이 21일 만에 안 건지고 조금 더 두르죠. 보통 제 같은 경우에는 매실을 그냥 건더기는 버린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뭐 45일 정도 둡니다.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두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물에 액에 잠겨 있는 매실이 쪼글쪼글쪼글쪼글하고 완전히 이렇게 쪼그랑바가치가 되었다가 다시 통통하게 액을 품어서 통통하게 살이 찌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? 좋은 거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다시 이 좋은 액을 다시 빨아먹는다는 얘기잖아요. 쪼글쪼글, 최대한 쪼글쪼글해졌을 때 건져내서 건더기는 버리는 것이 옳습니다. 그리고 남은 액만은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시 또 흔들어 줍니다. 이 공기를 조금 이렇게 운동을 시켜준다는 뜻이죠.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확연하게 조용하게 가라앉은 깔끔한 모습이 보입니다. 그때부터는 굳이 안 젓고 안 흔드셔도 됩니다. 이상입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잘 발효된 이 발효액에 빛이 투과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여 드릴게요. 지금 이 액은 보시는 바 그대로 액젓, 젓국입니다. 젓국액, 발효된 젓국. 보통 젓국이라 하면 탁하고 텁텁하고 한 게 당연하죠. 이 젓국을 제가 빛이 투과하는 실험을 해보여 드릴게요. 일단 불을 겁니다. 불을 겁니다. 어두워졌죠? 자, 지금 이 액젓을 가지고 제가 빛을 투과를 시켜 볼게요. 어떻습니까? 이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? 액젓, 한마디로 젓갈이 발효가 되어서 이렇게 액을 통과를 시킵니다. 이제는 매실액을 또 한번 제가 해볼게요. 액젓은 이렇다고 하고 매실액 놀랍지 않습니까? 예? 한마디로 조명으로 써도 되겠죠.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발효라는 것은 저분자 상태로 이 분자를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발효예요. 하나가 둘로 쪼개지고 둘이 넷으로 쪼개지고 자꾸 저분자 상태로 변하거든요. 그러면 저분자 상태로 변한 물 분자는 이렇게 빛이 굴절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. 이것이 바로 발효입니다. 그래서 잘 발효된 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